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은 액수의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는데요. 가즈앙님, 고수님, 김명수님, 아마란스님, 썸머나이트님, 원혜인님, 박승열님, 헤이글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번에 수익 얻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어제 중국 숏 상품인 양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딱 하루 전날 고점에서 정말 잘 털고 이익 보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래서 숏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줄 때 잘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들 이외에도 좋은 타이밍에 익절하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 대형은행발 악재가 다시 슬금슬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실현 채권 손실액이 크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괜찮은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증시와 채권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것보단 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전날 발표된 ADP 고용보고서에서 무려 49만 7천 건의 고용 증가가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이게 이 정도로까지 고용이 잘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골드만삭스와 몇몇 기관들에서 내놓았었는데요. 이들의 지적이 맞았었나 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달 고용이 20만 9천 건이 나왔거든요. 지난달 30만 6천 건보다도 확 낮아진 수치고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직 인플레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닌데 벌써 고용이 엄청나게 폭등해버리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증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치인 3.6%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쪽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컸었나 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최악을 면해서 어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수치 자체로만 보면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거든요. 20만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거슬릴 만한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요. 전월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 봐도 예상치보다 0.2가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만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가 고용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았던 게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월 대비로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임금 상승률 하락 추세가 벌써 끝났나 하는 불안함을 좀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발표된 전체적인 수치 자체도 연준의 이번 FOMC 금리 인상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이 좀 더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나온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냐면요. 지금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잖아요. 근데 시간당 임금이 4.4% 늘어난 것만큼 전체 소득도 늘어났냐는 거죠. 이게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는 시급이 10,000원에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시급이 12,000원으로 오르긴 했는데 월급은 150으로 줄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올랐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1년 전보다 미국인들의 시간당 소득은 늘어났지만 한 주에 버는 미국인들의 주당 수입 자체는 상승률이 4%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주당 근로시간 자체가 1년 전보다도 0.2시간 정도 줄었어요. 이번에 인베스팅에서 나온 전월 대비 수치 말고 그 전년 대비로 보자면 0.2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으로 1년 전에는 한 주에 미국인들이 1,110달러 정도를 벌었다면 올해는 1,155달러 정도를 벌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건 지금 4%밖에 늘지 않은 거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가 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전체 소득이 줄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인플레를 자극할 만큼의 우려스러운 부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요. 일자리라는 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최고잖아요. 뭐 공공일자리나 어쩌나 해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건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용수치 나온 걸 보면 민간 부문 고용은 14만 9천 개에 그쳤는데 정부 부분의 공공일자리가 무려 6만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 수치만을 두고 민간 부분에서 그래도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라고 말하면 정말 무식한 소리 듣고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1년 수입에서 민간에서 생성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과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가 심하게 많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매 유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소매 유통 부문 일자리고요. 확실히 상품 소비 둔화 추세는 확인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플레는 충분히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경제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너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F도 지금 당장은 마냥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사는 결국 다음 주 12일 발표되는 6월 CPI 수치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전달 4%에서 무려 1%가 떨어진 3%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6월 CPI 수치가 워낙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이번 CPI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좋게 나올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웬만큼 좋게 나와선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근원 CPI는 아직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근원 수치와는 별개로 헤드라인 CPI 수치가 3%를 넘어 아예 2%대로 진입해버리는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변동성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